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 문제 좀 마저 풀어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이거부터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고, 그리고 조건이나 문제를 풀 때 좀 생각했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정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값도 이렇게 좀 남겨놓고요. 이따가 복사해서 활용하면 편하니까 이거는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문제를 보고 바로 나오는 조건 가지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ge가 19 이하거나 age가 60 이상이면 이거는 할인 대상이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age가 20보다 아니다, 그냥 이거 그냥 살려놓고 이렇게 갑시다. 19보다 크고 60보다 작으면 그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나이와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여부가 잘 나오겠죠? 자, 이런 거를 버전을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숫자가 19, 60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은 사실 19 전, 19 사이, 60, 60 이상 이렇게 5번을 테스트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좀 많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빼고 19, 60 그 사이 값 가지고 항상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머릿속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보세요. 분명히 19를 넣었을 때 할인 대상만 나와야 되는데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도 나와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지금 5어로 엮어놓는 실수를 좀 했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안 하면은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해요. 항상 개발을 할 때 테스트를 자주 하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문제가 없는지 최소 3번 기준이 되는 그 값들은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버전 1은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버전 2를 해볼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사실상 그 두 덩이의 조건문으로 활용이 됐는데 굳이 두 덩이일 필요는 없겠죠. 이거 else if로 엮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조건은 그대로니까 이건 테스트는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얘는 사실 else if도 필요가 없죠. 그냥 else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오어 조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여기를 AND 조건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내는 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AND 오어 사용하면은 깔끔하게 이런 느낌이 가장 베스트가 되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이쪽이 좀 더 나을 거니까. 자, 그럼 뭔가 잘못 나왔죠? 말을 안 바꿨네요, 제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여기서부터는 아예 좀 변형이 들어갈 겁니다. AND OR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좀 아예 다른 느낌으로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일단 AND로 엮여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코드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네요. age가 19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 중괄호를 하게 될 건데 하러 들어오면 이 if를 또 봐야죠. 그러니까 중첩으로 if를 쌓은 거예요. 그러면 ag가 예를 들어 40이라고 했을 때 19보다 크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거고, 얘를 봤을 때 이 조건도 만족을 하니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else는 안 하겠죠. 이런 상태. 자, 그리고 19의 상황 볼까요? 그러면 얘는 거짓이니까 이만큼을 안 할 거고, 그럼 else 해야죠. 할인 대상 맞고요. 그럼 60 상황을 또 보자면 참이라서 요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해야 되는데 60은 60보다 작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이라서 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else가 안 나오겠네요. 이거는 조금 더 손을 보긴 해야겠네요. 60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를 이미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else를 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살짝 바꿔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아이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들어왔을 때 얘가 아니면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중첩을 쌓는 게 아니라 아예 좀 분리를 해볼까요? 얘는 생으로 if를 써버리면 조건을 또 써줘야 되니까 else로 가죠. 그러면 19일 때를 보면 참이니까 할 거고, 여기서는 거짓이라 안 할 건데 얘를 해버릴 거니까 문제가 있겠네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군요. 이렇게 이런 느낌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if 세 덩어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할인 대상입니다에 해당하는 녀석은 두 개의 if문으로 작성을 해놨고, 할인 대상이 아닌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if문 하나 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60일 때 할인 대상 다 잘 나왔고, 40일 때 할인 대상 아니다 잘 나오고, 19일 때 할인 대상입니다 다 잘 나오고, 이걸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어 연산자로 묶여있는 거는 별도의 if문으로 나눠도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해결해 줄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무조건 되는 건 또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5어 연산자를 사용해서 묶을 이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분리가 가능한 겁니다. 얘가 만족을 했다면 얘는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어제 이런 말을 했죠. 0이 있으면 19가 있고 60이 있을 건데 여기 이만큼 영역이랑 이만큼 영역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면 이제 우어 연산자가 사용된 이 조건에서는 두 개로 분리를 하는 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실 이 분리는 else if로 엮여도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이거 만족했을 때 이거 만족할 상황은 없으니까. 그럼 이 녀석이 else if로 엮일 수 있다면 사실 밑에 있는 이 녀석도 이제 이렇게 쓸 게 아니라 else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9일 때 만족하니까 출력하고 나머지 안 할 거고요. 40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럼 얘 만족 안 하고 얘도 만족 안 할 거니까 여기 실행을 할 거고요. 60일 때 보면 만족 안 할 거고 만족해서 출력하면 안 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늘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양을 비틀어서 하나 두 개 정도만 더 만들어 보자면 에이지가 19보다 크다. 그러고 이 안쪽에서 이제 이건 이미 했잖아요, 그죠? 이걸 했으니까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19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얘는 할인 대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는데? 19보다 작. 아니다. 이거 말고 아예 좀 다른 느낌으로 한번 가보죠. 에이지가 19보다 큰데 아니다. 이거 말고요. 새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이 7번까지의 버전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if, else, if, else 이것들을 활용한 기본적인 조건문 처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릴 방식은 조금 특별해요. 이것도 조건이긴 해요.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문의 일부기는 합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if, else, if, else 이렇게 세 가지 사용하는 거 배웠다면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문에는 스위치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요. 3학년선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떠한 조건문처럼 활용이 가능한 녀석이기도 해요. 이걸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스위치는 지금 당장은 안 할 겁니다. 얘네 뭐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고 자주 활용되는 녀석도 아니라서 우리가 따로 짚지는 않을 거예요. 3학년 산자만 한번 보도록 하죠. 대신에 3학년 산자를 사용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해왔던 방식과는 살짝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좀 있는데 얘는 편의를 위해 그냥 연산자를 좀 쓰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를. 성인이란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출력하는 형태로 가볼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19세의 나이라고 했을 때 할인 대상 잘 나왔고요. 40이라고 했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잘 나오고요. 60이라고 했을 때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자, 이 녀석은 조건이죠. 자, 이 조건을 따져요. 연산을 합니다. 이 연산을 했을 때 이 조건부 부분이 true면, 참이면 지금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내가 처리할 값은 이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음표와
콜론을 찍어서 이제 구분을 좀 지어 놓는 건데, 이 조건이 만족했어? 그럼 이거. 만족하지 않았어? 펄스였어? 그럼 뒤에 있는 거.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값이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남게 되고요. 그렇게 남은 값은 우리가 지금 문자열로서 남겼기 때문에 변수의 저장을 스트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에 활용을 한다. 이게 이제 사막연산자라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완벽한 이지선다. 이지선다의 상황에서 사용하기 편한 그냥 조건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걸 쓰게 되면은 if 조건을 활용해서 이렇게 놓고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 한 줄이랑 같은 처리다. 대신에 이제 출력이라는 행위를 위해서 한 줄이 추가가 된 건데, 어쨌든 같은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이야? 그럼 이거야. 이게 참이 아니야? 그럼 이거야.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이게 참이야? 그럼 이거 할 거야. 이게 참이 아니야? 그럼 이거 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냥 우리가 이지선다를 뽑아낼 때 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막연산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건 이제 사막연산자라고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하나 더 보여드려 보자면, 사막연산자는 아닌데 이거는 하나 가져와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가져와서, 자, 이렇게 코드를 우리가 적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코드는 이렇게도 적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래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 아예 무시되는 것처럼 보일 텐데, 맞아요. 우리가 배운 거는 기본적인 문법이고, 그 기본적인 문법을 조금 더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함축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자, 우리가 if를 사용하면 당연히 중괄호를 사용해서 막아줘야 돼요. if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될 코드를 중괄호에다가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공간 블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그 중괄호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칸 띄어쓰기 한 다음에 바로 내가 원하는 코드를 썼는데 이게 돼요. 이게 왜 되냐면, 자바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해서 실행할 코드를 적어주는 이 녀석이 한 개라면, 내가 실행할 코드가 한 개밖에 없다면 그 중괄호를 생략하고 이렇게 써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러면 지금 else에서 에러 나고 있죠. 우리가 중괄호를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세미콜론 찍혔으니까 한 줄에 쓰여 있지만 이거랑 똑같은 거고, 우린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문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else가 사라지게 되면 얘는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조건이 참일 때 얘는 해요. 그리고 얘도 해요. 근데 얘가 조건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면 얘를 안 해요. 근데 얘는 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자, 지금 이 한 줄의 코드 상황은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괄호를 생략하고 쓸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코드는 딱 한 개까지예요. 근데 그 한 개는 누가 정하느냐? 마침표가 정합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는 이 한 줄의 코드가 이미 한 개의 코드로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코드는 포함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문에서 if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함축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써놓은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해도 얘는 이거랑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배워봤어요. 그리고 if, else 상황도 마찬가지. 엮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다양하게 좀 풀어봤는데 더 뜯으면 더 뜯기긴 해요. 더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 불필요하고 이 와중에 이것들 중에 가장 효율이 좋고 가장 가독성도 좋은 코드를 뽑아보라면 사실 이 3번과 4번 두 개가 될 거고 그리고 3학년산자까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좀 억지로 늘려놓은 느낌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효율적인 연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둘 중에서는 논리연산자를 사용한 이 녀석이 조금은 더 빠를 겁니다. 아주 조금.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논리연산과 우어연산 처리를 하는 속도 차이인데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는 없고요. 그냥 이론적으로 얘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하는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다 완료를 했고요. 정답에는 아마 4개인가 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늘려보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러면서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건문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조건문을 연습하기 좋은 상황이 뭐가 있냐면 일상생활을 살다가 이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제가 뭘 하겠지? 라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와 쟤는, 나와 상대는 무조건 사람 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어도 돼요. 나는 사람인데 상대가 사물이어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기억이라는 키보드 키를 누르면 화면에 기억이 입력되겠지?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은 조건 처리가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키보드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기억을 누르면 여기다가 기억을 입력해 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이거를 이제 조건 코드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상황을. 그 상황들은 이제 변수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 판단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연습하다 보면은 금방 연습이 될 겁니다. 반복 숙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 숙달을 하셔야 나중에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조건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그냥 문제를 좀 열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상황을 한번 느껴보시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제가 지금 문제 5개 올려놨고요. 오늘 일자로 이 5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 반복문 사용 금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혹여나 반복문을 쓸 줄 아시는 분들이어도 반복문 쓰지 않고 한번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문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하면 그대로 풀어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고 나면 설명드리면서 이 흐름을 한번 밟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가져와서 컨트롤 쉬프트 F 누르면 이 출력 양식 깨져요. 이런 식으로 주석 걸려있는 애들은 깨지는데, 이거는 뭐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고 문제 없으니까 지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렸어요. 5문제 사실 뭐 금방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아직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시간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냥 8단, 8일은 8부터 8, 9, 72까지에 해당하는 그 8단의 내용을, 구구단을 그냥 출력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 양식이 쭉 써 있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출력문에다가 다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다 하면은 그냥 단순 노동이니까 이렇게 몇 개만 좀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문을 1부터 9까지 쭉 적어준다면 이거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8단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걸 막 엄청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좋은 방법들은 더 많지만 일단 이 정도만 생각을 해도 괜찮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갈 건데, 두 번째 문제로 오면 이제 단변수를 활용하래요. 단변수를 써서 첫 번째로 곱하는 수가 변하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출력문에는 5가 들어가 있는데 연산의 결과, 구구단의 결과에는 8단이 찍혀 있죠. 그럼 지금 이 5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8단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이제 이 단변수를 활용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단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변수는 숫자, 정수값을 가지고 있고, 그럼 정수 더하기 문자가 되는 거니까 정수가 문자로 형태가 바뀔 거고요. 그렇게 바뀌면 문자 더하기 문자, 그래서 여기에 8이 들어오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출력문에 이제 변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아직 문제점은 있어요. 이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바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단을 5로 바꾼다. 그러면 단이 사용된 시기, 여기 단이 사용된 위치들은 전부 다 이제 5라는 값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값이 안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절한 구구단을 뽑아내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사용했던 이거는 다중 편집 모드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여러 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블럭을 걸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컨트롤 아니지, Alt Shift A입니다. Alt Shift A를 누르면 이 모드로 들어오고요. 이 안에서는 뭐 드래그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블럭을 잘라서 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 모드에 들어오게 되면 나가는 방식이 똑같은 Alt Shift A예요. ESC 같은 거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다중 편집 모드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또 다음 문제 가볼 건데,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까지는 그래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자, 단변수의 값에 따라서 해당하는 구구단이 출력이 돼야 되고, 지금 단변수 방금 전에 제가 풀었던 것처럼 사용이 됐어요. 근데 여기 값 부분이
8단의 결과값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단위 9기 때문에 우리는 9단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단위의 값이 바뀔 때마다 그거 계산해서 여기다가 값을 바꿔주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건드리지 않아도 얘만 바뀌어도 올바른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하는 그런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8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8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써야 되는, 이 자리에 써야 되는 값은 결국 내가 단변수로 정한 이 단변수가 들고 있는 값 곱하기 이 녀석이죠. 실제로 이 연산된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문자로 입력해 놓을 게 아니라 이래 버리면요. 단위 8을 가지고 있으면 8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얘가 9를 가지고 있으면 9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곱셈 연산이기 때문에 덧셈보다 먼저 처리가 돼서 사실 괄호 같은 거 안 넣어도 되지만 그냥 이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좀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산된 결과가 이 자리에 정수로 남을 거고, 그렇게 정수가 남으면 정수 더하기 문자 더하기 정수가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이어 붙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원했던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거랑 이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이제는 단변수가 9라는 값을 가지면 9단이 찍히는 거고, 얘가 5를 가지면 5단이 찍히는 거고, 얘가 8을 가지면 8단이 찍히는, 처음에 우리가 단순히 출력문으로 쭉 다 입력했던 것보다는 훨씬 편리한 구구단을 작성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것까지도 사실 별로 생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값이 정해졌었던 그 원리만 생각을 하면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은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지 말래요. 근데 9구단은 나와야 된대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우리가 1, 2, 3, 4 곱셈 연산을 했죠. 여기서 2부터 9까지 안 돼 이거예요. 얘네가 못 써. 우리가 이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이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t i는 1이라고 해서 i라는 변수를 하나 우리한테 더 줬어요. 일단 이거는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1이라는 숫자만 사용해서 2부터 9까지를 표현할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이거? 자, 이거는 현실에서도 사실 가능한 거기도 하지만 컴퓨터 이 자바 코드가 실행되는 그 순서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제가 계속 거듭 강조드리던 게 컴퓨터는 이 연산의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기고 또 연산을 해야 되면 연산을 먼저 해서 결과를 남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은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2는요 2를 1 가지고만 표현한다라 그러면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1 더하기 1. 그럼 얘는 2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 괄호 연산을 먼저 해서 이 자리에 2라는 값을 남기고 그걸 단이라는 변수가 가진 값과 곱할 테니까 우리가 원했던 걸 얼추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은 1을 3번 더하면 3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 2부터 9까지 안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불편하죠. 이게 지금 뭐 4, 5 정도만 돼도 사실 4개, 5개 이렇게 쓰다 보면 귀찮아요. 번거롭고. 그래서
이런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1 가지고도 2부터 9까지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결한 모양으로 우리가 번거롭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잠깐 스포를 먼저 해보자면 다음 문제가 9까지가 아닌 1000까지 곱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 여기가 지금 1000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단 곱하기 1000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1000을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언제 이거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획기적인 방식을 찾지 못하면 다음 문제에서 벽을 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좀 혁신적으로 가 볼 거냐. 일단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물리적인 1이라는 값은 그냥 숫자 값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처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이라는 녀석을 일단 변수에 넣은 겁니다. 변수에 넣어야 우리가 이 값을 어떻게든지 유동적으로 변경해 가며 사용하거나 할 수 있을 거니까 반복적인 활용이 가능할 테니까 숫자 1을 쓰는 것만으로는 이 방식 말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변수를 1이 사용된 자리에 다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지금 얘네 밑에 빼고 그럼 요 자리에 지금 아까처럼 처음에 이제 나와 있던 것처럼 i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도 i가 들어가겠죠. 1 대신에 넣는 거니까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변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도 해볼 거예요. 자, 여기를 지금 2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도 i로 한번 바꿔보죠. 1을 하나를 둘 다 바꿔도 되긴 하는데 일단 하나만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를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i가 1이에요. 근데 i를 1로 그냥 활용해서 문제가 없는 첫 번째 줄 그리고 1로 활용했을 때 2가 되는 두 번째 줄 1로 활용을 했을 때 2인 녀석을 2인 녀석과 1을 또 더하니까 3이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좀 했습니다.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첫 번째 줄이 끝나고 나서 i의 값을 2로 바꾸면 i한테 1을 더해서 2로 만들어 버리면 이 코드는 i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i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 부분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i만 쓰여도 되잖아요. 값이 위에서 바뀌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면 여기도 i만 들어와도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밖으로 좀 끄집어 내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에는 또 i만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는 또 i만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근데 이러면 진짜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주석 걸고 얘네만 한번 보죠. 이게 정말로 됐다면 8일은 8, 8이 16, 83, 24 잘 나와야 되는데 그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제대로 안 나왔어요. 왜? 방금 전에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i의 값이 직접적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i는 여전히 1이었어요. 그러니까 3이라는 값을 만들기 위해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한 셈인데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니까 여기로 가져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직전 상황에서 i의 값이 변했습니다. i는 이제 1이 아니라 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쉬워졌네요? 이러면 3 아닌가요? 1이었던 게 1 더해서 2가 되고 그걸로 값을 바꾸고 또 2였던 애한테 1을 더해서 값을 바꾸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나가면 자, 이제 진짜로 1, 2, 3 처리가 잘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면 이 구조가 어때요?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로를 벗겨도 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다 필요 없죠. 그냥 이것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구단을 좀 더 현명하게 찍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동적으로 직접 하나하나 타이핑을 했어야 되는 상황부터 여기까지 발전되어 온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알아서 일씩 증가되어 나갈 거니까 그죠? 그럼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개수만 세주면은 알아서 만들어 줄 거니까 훨씬 스마트해지는 거겠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고 자, 세 개만 가지고 볼 건데 그리고 자바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식을 가지고서 i는 i 플러스 1의 값을 저장해 라고 하는 이 코드를 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한 줄과 이 한 줄은 완벽하게 동일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바에는 이렇게 함축하는 표현 말고 이렇게 함축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처리를 하는 녀석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서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무조건 1 증가되는 상황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얘는 i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 추가로 덧붙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i를 공간으로 불러다 놓고 이 공간에다가 원래 네가 가지고 있던 거에 플러스 1 할 거야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 플러스 3 해버리면 i가 1이었을 때 몇이 돼요? 추가되는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가 i는 4죠? 1 나오고 나면 얘는 4예요. 그러니까 4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다가 덧붙여 나가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재할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값을 바꿔버리는 느낌인데 얘는 이제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값 플러스 덧붙인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녀석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뒤에다가 2, 3 이런 식으로 하면 2씩, 3씩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연산자입니다. 사실. 이것도 연산자고 얘도 연산자고 얘는 대입 연산자와 사칙 연산의 덧셈 연산자의 두 개의 활용인 거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데 얘는 무조건 1씩 증가해요. 1씩 2씩 증가시킨다 이런 걸 못해요. 만약에 2씩 증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2번.
그리고 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이 기호는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게 역할이 좀 다릅니다. 좀 동작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앞에 있는 녀석은 전위 연산자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후위 연산자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int a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을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a 풀풀 이렇게 하면 a를 1 증가시키고 출력이에요. 그럼 출력은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근데 얘를 출력문 밖에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해버리면 얘는 이제 좀 달라집니다. 얘는 출력의 결과가 2가 아니에요. 1이에요. 이게 후위 연산자가 동작하는 원리인데, 자, 후위 연산자는 얘가 사용된 이 한 줄의 코드, 이 연산자가 사용되어 있는 이 한 줄의 코드에서 이 연산을 나중에 해요. 나머지를 먼저 하고 얘를 마지막에 해요. 그래서 후위, 나중에 한다, 뒤에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뒤에 달렸다도 있지만. 그래서 얘는 동작을 출력을 먼저 합니다. A가 가지고 있는 값대로 출력을 먼저 하고 A를 1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얘는 1이 나오는데 얘는 2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후위 연산자고요. 전위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달려있는 이 녀석은 이 출력, 이 한 줄의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을 먼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증가돼서 출력이 돼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뒤로. 근데 이게 무의미해지게끔 쓸 수 있는 방식이 코드를 따로 빼는 거. 이렇게 별도의 줄로 빼버리면 얘는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할 게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나중에 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1 증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이렇게 쓰면. 근데 기능을 좀 합쳐서 한 번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전위 연산자랑 후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 증가를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편하니까. 만약에 2씩 증가해야 된다, 3씩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너무 불편해요. 이거 이런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함축해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발전을 좀 시켰고요. 자, 이제 마지막 9가지가 아닌 1000까지 곱해주세요 라는 걸 할 건데, 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설명되어 있던 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이거 단을 곱하기 1000까지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복사 붙여넣기를 몇 번 해야 돼요? 1000번 해야죠. 한 줄씩 할 거면.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간다면 한 10줄 만들어 놓고, 그럼 10줄 복사해서 100개 만들어 놓고, 또 그 100개 복사해서 1000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대강 이렇게 붙잡아 놨다면 복사 붙여넣기를 쭉 하다가 뭐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어디까지 나왔나. 그러면서 숫자를 나름대로 세 가며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풀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를 이제 개수를 세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조금 더 코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스마트한 방식이 얘도 있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배우기 전인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그 방식을 얻어내기 위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쉬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가지고 다음 시간에 풀면서 바로 다음 내용까지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